네, 월급주 4월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이 넘긴 했지만 너무 넘는 거죠. 네, 너무 넘고 뭐 5월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뭐 사나운 주식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4월 강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5월 지금 아직 적금 안 넣었죠. 40만 원 안 넣었으니까 4월 강의로 봐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강의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종목들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겸사겸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급주가 어떤 건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월급주 매매 월급주는 이제 매월 월급의 일정 부분 투자해서 적금 대신에 월급주를 하는 겁니다. 그 적금 대신 넣는 이유는 적금이 이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일단 고배당주를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는 없고요. 물론 잘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리고 제가 분석이 끝난 종목을 분산 투자하면서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면서 매월 40만 원씩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을 줍줍 하는 겁니다. 신규 종목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수익률은 2, 30% 정도 되면 매도하는 건데 뭐 요거는 이제 때 때때마다 달라서 뭐 그 전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로 이제 매도를 할 거고 그리고 매도한 종목은 원래대로라면 처음에는 제가 복리로 안 굴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복리로 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복리를 다 굴린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모으는 맛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은 원래 제 투자가 원칙이지만 배당은 맛있는 거를 사 먹을 겁니다. 월급주는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뭐 5%, 6%뭐 이 정도 뭐 많으면 또 7% 이런 종목들을 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금 이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 주식의 고배당주는 예금이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금 이율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예금 이율이 정말 많이 높아지면 한 3%?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뭐 제 이금융권이나 뭐 특판 같은 경우는 예금 이율이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고 적금 이율은 높아지면은 뭐 한 금리 인상이 꽤 높아진다고 보면은 한 6%, 뭐 7% 이런 상품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적금이랑 예금이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적금이 6%라고 한다면 예금이 그거에 반토막을 해야 되니까 3% 정도 보고 그다음에 고배당주는 예금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예금이 뭐 한 3, 4%가 정말 높게 잡아도 그렇게 돼도 고배당주 이율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월급주를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로 고배당주는 배당만 노리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적금이랑 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정말 웬만하면은 월급주는 손절 안 할 거지만 손절이 나오더라도 특이한 케이스로 손절이 나오더라도 배당금으로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종목 수익으로 충분히 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리드코프 사례에도 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리드코프를 손절을 해서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코프 대신에 아이마켓 코리아를 들어가면서 실제로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는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판단을 해서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투자가 끝난다고 한다면 종목 50만 원어치를 다시 신규 종목 들어가고 그 종목을 이제 뭐 출금을 하거나 아니면 복리 계좌에 추가로 굴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50만 원어치 적립금은 현금 보유를 하려고 했지만 스펙주 매수로 대신 할 거고 출금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 스펙주 매수는 선택 사항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을 적금을 붓는 방식의 매매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매매 방법이고 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고배당주를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우측 강의 진행을 할 거고 우측 강의 진행하기 전에 뭐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이나 뭐 자잘한 팁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탑로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많은 인원들을 이제 데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동 매매 시작하자고 말씀드렸고 이번 달에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세력주 매매할 때는 제가 제자분들한테는 스탑로스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월급주나 아니면 뭐 스펙주 매매할 때도 자동 매매를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자동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질문 답변을 계속 하기보다는 이런 좀 필수적인 부분이라든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거는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을 해서 아예 질문이 들어오면 그 포스팅을 알려드리는 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검색을 해서 스탑로스를 숙지해두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아예 이제 제자분들 뿐만 아니고 좀 더 줄이니 시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거나 좀 아예 모르는 분들도 투자에 좀 그래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여태까지 계속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잘못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최대한 포스팅해서 최대한 제가 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뭐 나이 불문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 스탑로스는 웬만하면 숙지를 해두세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숙지하시고 블로그에 포스팅 했으니까 이거는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저번 달에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예전에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것저것 하기 전에는 블로그 원래 전업 블로그였는데 이제 뭐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블로그 좀 목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 텍스트 강의를 하면서 아예 블로그 포스팅도 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시 거의 진짜 엄청 오랜만에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오히려 또 블로그 목 관리 때문에 시작을 한 것도 있었는데 오히려
블로그가 좀 더 영상보다 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할 거고, 음, 뭐 스탑로스 같은 중요한 팁 같은 것들 포스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최대한 뭐 투자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이슈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이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틈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 뭐 카페나 아니면은 이번에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블로그에도 이제 따로 이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 영상이 배속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아예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 아니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월급주 강의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링크를 차라리 달아드릴 테니까 월급주 강의가 좀 길어가지고 좀 어, 보, 보고 듣고가 좀 힘든 분들은 배속으로 해서 좀 빨리 듣기로 해가지고 빨리 감기로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차라리 빨리 감기를 권유하는 게 낫지 뭐 제가 알려드려야 할 거를 생략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다음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배속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뭐 포스팅으로 계속 뭐 추가로 계속 하긴 할 거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들이 삼전 애플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전이 좋나요? 애플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이 부분은 뭐 애플이 더 좋은 회사가 맞고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이 무조건 더 좋고 애플이 마진율도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충성 고객도 더 높고 그리고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그 지금 미래차를 그 친환경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전 F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 쭉 보니까는 일단 미장을 투자하는 게 약간 좀 거부감이 있거나 좀 잘 몰라서 애플을 못 투자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 주당 가격이 높아가지고 모으기가 힘들어가지고 계속 3전만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던 분들이 좀 많은 것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 그렇게 안 하고 3전만 모아가지고 이제 약간 꼬인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애플은 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일시정지해야 되는 시기고 3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좀 저렴하고 배당률이 지금 3전 5가 지금 한 3% 정도 넘은 걸로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배당률이 왜 여기 안 나오냐? 삼성전자 본주가 지금 배당률이 1.8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선주가 지금 2.43 정도 되네요. 2.43 정도 되니까 지금 가격 시점으로는 이제 배당을 조금 더 매년 올려주니까 삼성전자가 올려주면은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한 2.6%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2.5%, 2.6% 정도 그러면은 충분히 또 좋은 배당률로 온 상태고 그래서 계속해서 삼전 우는 모으는 전략으로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삼전 우도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삼전 우나 애플에 전 재산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도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계속 이제 장기평을 보면은 뭐 이런 라인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저점이 다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모으고 모으다 보면 나중에 또 3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또 이제 뭐 9만 원도 넘고 10만 원도 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뒤, 뭐 4년 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는 항상 그랬고 삼성전자 요즘에 안 좋아요.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이 안 좋아요. 뭐 어떤 뭐 이제는 메모리 시대가 아니고 비메모리 투자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어차피 결국에는 반도체는 같이 가는 운명이고 뭐 삼성전자는 빠지고 TSMC는 안 빠지고 TSMC는 오르고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빠지고 TSMC도 빠지고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는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빠지고 적게 빠지고 혹은 좀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어, 좀 반도체 중에서도 배당 잘 주는 반도체 그리고 좀 푸근하게 모을 수 있는 종목 한국 1등 기업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 기업에서 배당을 괜찮게 주는 편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모으시면 되고 애플은 미리 좀 모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달러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지했다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시 모으는 전략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는 좀 장이 계속해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는 그냥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좀 삼전을 좀 모으되 애플은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애플 위주로 좀 모으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주 묻는 질문. 그 다음에 뭐, 뭐 이거는 줄이는 시점에서는 되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뭐 영찬님 혹은 뭐 차차님 그 증권사를 왜 그 키움증권 아니면 삼성증권을 강조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이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쓰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키움증권은 인터넷 증권 중에서 제일 오래된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CC 차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차트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키움증권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차트 보는 사람들은 PC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할 때 제 저도 이제 스승이 있었으니까 제 스승이 키움증권으로 시작을 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을 했고 확실히 어떤 보조지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신호 같은 것들이 키움증권이 좀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키움증권이 전혀 사실 도움은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차트 분석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PC 키움증권이 좋고 저도 제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쓰라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줄이는 시점이나 아니면 뭐 스펙주 같은 것들은 삼성증권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삼성증권이 이제 오늘의 투자라는 서브 파티 앱이 있어가지고 그 서브 파티 앱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모바일에서 투자를 하고 조금 더 그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모바일의 환경이 좀 잘 최적화돼 있어서 삼성증권을 제가 많이 좀 추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증권이 20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모바일 환경에서 키움증권은 이제 PC 차트 이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거 1순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삼성증권은 20일 제한 없고 계좌 개설할 때 20일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스탑로스가 제한이 또 없더라고 이것도 기간 제한이 없어서 다른 증권사는 기간 제한이 1개월 혹은 3개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증권은 기간 제한이 없이 1년도 되고 2년도 되더라. 그럼 무조건 이거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20일 제한도 없고 스탑로스 제한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어필을 하는 거고, 음, 다른 증권사는 또 계좌 개설할 때도 또 그것도 약간 신규 개설하려면 개설이 안 되니까 그것도 약간 좀 열이 받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제한이 없는 걸로 하자 해서 이렇게 삼성증권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스펙주는 무조건 삼성증권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하면 월급주나 스펙주 이런 것들은 삼성증권 하시는 게 좀 나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리는 것도 삼성증권입니다. PC 삼성증권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삼성증권이 좀 익숙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강의할 때도 계속 삼성증권을 쓰고, 그다음에 삼성증권 뭐 쓰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린이 시점에서는 삼성증권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키움증권 새 소식이 있는데, 키움증권 보면은 모바일 그 증권 보면은 완전히 너무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이걸 누가 도대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데, 최근에 베타 서비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서비스 끝나면 키움증권 모바일도 좀 이제 새롭게 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베타 서비스 제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키움증권도 좀 모바일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그냥 소식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삼성증권 웬만하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이 두 가지 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엠팝 삼성증권 어플이 있고 오늘의 투자가 있는데, 오늘의 투자가 조금 더 직관적이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도 사용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계좌명 변경을 한다든지 계좌명 변경하거나 뭐 직관적인 뭐 UI를 봤을 때는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의 증권 들어가셔서 오투데이를 접속하시면 여기서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를 좀 그 깔끔하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모바일 증권사에 비해서. 그래서 오투데이에서 그 내 관심이나 혹은 내 보유 주식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으니까 삼성증권 리포트도 볼 수 있고 다른 증권사 리포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리포트 좀 읽기 힘들어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리포트 꼭 챙겨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자산이 삼성증권에 있으면 리포트도 훨씬 더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삼성증권 리포트도 볼 수 있고 다른 증권사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의 증권,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의 오늘의 투자 앱에서 오투데이에서 그 다음에 리포트, 그리고 여기서 삼성증권 다른 증권사 리포트 다 볼 수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뭐 또 저희 리포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월급제 얘기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 뭐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더 이제 할 말이 있으면은 또 다시 또 다음 달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월급주 강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긴 하고 다시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조정을 주고 있고 이제 수익률은 한 8%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름이랑 그 다음에 뭐 시총이랑 그 다음에 그 퍼랑 배당률, 유보율, 부채 비율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무가 나오게 설정했으니까 월급주 강의하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으로 꼭 봐야 되는 거는 저기 위에다 해놨습니다. 지금 우선주라 지금 안 나오는데 현대차 재무를 볼게요. 자, 지금 현대차가 시총 코스피고 이제 시총 상위주 한국에서 이제 시총 상위주 중에 하나고 외국인이 지금 26%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퍼가 10으로 그냥 뭐 적정 주가 혹은 뭐 저평가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2%인데 제가 이제 현대차 우선주를 하는 이유는 배당률이 지금 우리가 들어간 시점에서 배당률이 6%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 유보율이 5,000%, 그다음에 부채가 뭐 100%로 없는 수준이고 다시 현대차 우선주 와가지고 배당률이 굉장히 높다. 뭐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EUB 다 비슷한데 현대차 EUB를 하는 이유는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을 보장하는 그런 명시된 건 없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겠지만 만약에 현대차가 배당 컷이 되거나 어떤 특정 갑자기 연도에 갑자기 어려워져서 배당을 안 주게 됐다 이렇게 되더라도 현대차 EUB는 배당을 무조건 2% 이상을 준다 이런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EUB를 하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에 비해서 거래량도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우선주 2를 하는 거고 우선주 대신 2우선주를 하는 이유 배당 2% 보장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선주던 2우선주던 중요한 거는 지금 배당률이 우리가 들어간 시점에서는 6%고 올해 배당률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배당률이 7%일 가능성이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조금 늦게 들어가신 분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지금 가격은 뭐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친환경차를 준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뭐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포트에 하나 정도는 넣어서 가져가면 충분히 배당 먹으면서 가져가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4월달에 현대차를 편입을 했고 현대차 우선주를 편입을 했고 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또 현대차가 또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 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렇게 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뭐 2013년,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고 이때 좋았던 흐름은 현대차의 그 인지도 입지가 굉장히 그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현대차 굉장히 조롱을 많이 받던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특히 조롱을 많이 받던 차였는데 갑자기 이제 정몽구가 결단을 하면서 아예 이제 현대차를 예전에 그런 현대차가 아니라 뭐 특히 또 요럴 때죠. 또 요럴 때 요렇게 또 지나갔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을 봤을 때는 어, 완전히 이제 어, 고급차로 바꿔버리자. 고급차로 바꾸고 그리고 AS를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만들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90년대 현대차의 이미지랑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90년대 그 피터 린치 강의 같은 걸 보면은 그 어떤 현대차나 뭐 한국의 기업들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약간 중국 제품 같은 느낌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90년대에는 90년대나 뭐 80년대 후반 이럴 때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 뭐 피터 린치 뭐 책이나 아니 피터 린치 강의 같은 거 보면은 그때 한국을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현대차도 계속해서 그런 인식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정몽구가 결단을 내리면서 현대차가 이제는 정말 좋은 차로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올라간 거죠. 그만큼 많이 팔리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2008년 이후로 차도 좋고 가격도 좋다 하면서 그 이후로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현대차를 투자를 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내렸겠죠. 이제 아무래도 많이 올랐었으니까 더 오르지 못하고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한번 현대차가 재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미래차를 준비한다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생기면서 좀 반등이 나왔던 시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뭐 다른 주식들도 뭐 많이 올라갔지만 현대차도 특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현대차가 더 올랐죠 우선주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라인에서 더 오른 모습 보였고 그러면 현대차가 퍼포먼스가 더 좋으니까 현대차를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월급주는 결국에는 고배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를 투자하지 않고 현대차 우선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퍼포먼스가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뭐 배당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때 이 당시에 더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이 현대차가 본주가 더 올라간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 보장은 없고 길게 보면 우선주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길게 볼지 짧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뭐 과거의 내용으로 봤을 때 무조건 본주가 더 오르니까 본주를 투자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 2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흐름은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배당을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미래 가치적으로 친환경차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편입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뭐 개별적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목 상태 괜찮으면 하긴 할 텐데 최대한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월급주 월 강의로 하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자, SK텔레콤도 한번 볼게요. 좀 다시 올라줬다가 좀 다시 또 빠졌죠. 좀 올라줬다가 다시 조정 주고 있는데 조정 준 이유는 포스팅도 블로그도 말씀을 드렸지만 MSCI 지수가 이제 그 편출이 되려고 해서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일봉이고요.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게 월봉이고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갑자기 툭툭 떨어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통신주가 이렇게 변동폭이 사실 이렇게 큰
종목이 아닌데 확실히 최근에 이슈가 많고 이때 또 액면 분할 이렇게 오르고 다시 또 장르 안 좋아지면서 내려지고 약간 움직임이 확실히 거래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편출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뚜둑 떨어지고 이렇게 또 10%가 떨어지죠. 이러면서 변동폭이 좀 큰 편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통신주, 경기 방어주에 비해서 변동폭이 좀 큰 느낌이 좀 들고 어쨌든 SK텔레콤은 지금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이전에는 인적 분할로 인해서 좀 좋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였지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투자 시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왜냐면 배당률을 올려주고 배당률 올려주고 그다음에 실적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뭐 오지 투자금 회수하고 있고 누구한테 우리한테 요금제로 이제 회수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지금 통신주는 약간 호재와 악재 왔다 갔다 이제 거리면서 이제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다시 얼굴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이제 그 좋게 보는 거는 이런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보는 거고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은 이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MSCI 편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외국인 보유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요금제라 그래서 지금 이제 요금제가 좀 비싼 것 같다. 그래서 우주 요금제가 비싸니까 더 저렴한 요금제 뭐 출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 요금제가 나오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고 뭐 영업이익이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 요금제가 나오면 내가 쓰는 만큼 나는 무제한은 쓰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뭐 20기가 혹은 30기가 이런 우주 요금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요금제가 나오면 오히려 저렴한 요금제 썼던 사람이 그 요금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나온다고 해서 뭐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래서 통신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가 분석한 게 틀려서 주가가 안 오른다, 떨어진다 그러면 배당 잘 주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월급 주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편안하게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이슈가 있지만 어쨌든 통신주는 KT든 SK텔레콤이든 LG U+든 다 좋다. 하지만 U+는 투자 안 하고 KT나 SK텔레콤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배당을 U+보다 잘 주기 때문에 두 개를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뭐 좋고 지금 신규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KT. 자, KT가 훨씬 좋아 보여요. KT가 훨씬 좋아 보이는 이유는 계속해서 포스팅으로도 설명드렸고 뭐 계속해서 강의로도 설명드리는데 지금 일단 수익 중이긴 한데 신규는 제가 조금 단가가 다르니까는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지금 관점에서 신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신규 괜찮고 신규 들어가도 지금 11% 수익이지만 신규도 괜찮아 보인다. 분할매수 관점으로는. 자, KT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내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린 종목 이유는 SK텔레콤처럼 배당을 올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배당을 삭감을 했고 영업이익은 줄어드는데 계속 배당 삭감을 하니까 이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 떨어지는 거죠 주가가.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이미 물려있는 사람도 계속 떨어지면 뭐 손절하거나 더 담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정말 안 좋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신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선순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K뱅크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설명 안 드렸지만 또 밀리의 서재
밀리에서제를 또 KT가 지분을 30%를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도 밀리에서제가 만약에 IPO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호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KT가. 그래서 뭐 도서 부분에서도 하고 있고, 뭐 어떤 컨텐츠, 뭐 드라마 아니면 뭐 웹툰 아니면 그런 OTT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CEO가 바뀌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도 계속 도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결국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대감. 주식 기대감이고 꿈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 증가에 맞춰서 배당금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가 기준으로 KT 배당률이 6.2%인데 여기서 배당을 올해 또 올려준다고 하니까, 여기 배당률 있죠? 6.2%또 올려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한 7%도 될 수 있고 막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내렸던 KT지만 배당금을 어쨌든 계속해서 올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그 배당주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싸니까. 그래서 KT 지금 신규 매수로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KT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담으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조정 기능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신규 투자를 얼른 하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늘의 투자 들어가서 오투데이 들어가서 리포트를 보고, 리포트에서 다른 증권사로 들어가서 리포트를 좀 읽어드리면,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재매수 진입 적기라고 리포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가. 12개월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목표가가 35,000원이니까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실적 수급으로 볼 때 상반기에 4만원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리포트를 보면은 통신사주 중에서는 무조건 탑픽으로 제시한다. 배당률로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싸다, 너무 저렴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뭐 한 증권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매도할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거의 뭐 여기서 매도하면 후회한다. 한 단계 오버슈팅을 나올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리포트가 확신에 찬 리포트는 거의 없는데,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확실히 이건 거의 확실하게 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애널리스트를 보고 투자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뭐 사실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면 후회한다, 무조건 뭐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약간 두루뭉실하게 리포트를 얘기하는데, 거의 또 DB금융 투자에서는 또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이러면서 거의 약간 개그도 이제 넣으면서 진행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10년 내 최고 실적 달성 예상, 어닝 시즌 주가 강할 듯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계속 좋아지니 라고 하면서 계속 좋아질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증권에서는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 제일 쌀 때. 얼만큼 좋은지 알겠죠,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KT는. 그다음에 유한타증권에서는 22년에도 지속되는 실적 상향 행진. 그다음에 뭐 대신증권에서는 시동 거는 진이.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리포트를 어디서 볼지가 좀 헷갈린다 이러면은 오늘의
오늘의 삼성증권 오늘의 투자 다운 받으시고 관심 종목을 뭐 KT든 SK텔레콤이든 투자를 하면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투자를 안 하고 삼성증권으로 안 하고 있으면 관심 종목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리포트를 보여주니까 그런 식으로 리포트를 스마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찾아보려면 이게 어디 있지? 혹은 찾아보려면 귀찮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KT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T는 또 배당도 챙겼잖아요. KT가 작년부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두둑하게 또 6%를 먹으면서 또 맛있는 것도 챙겨 먹었으니까 올해도 또 배당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많이 안 오르면 또 배당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KT 신규 매수 굉장히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메가스터디가 가장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는 이제 다시 좀 반등 나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뭐 이 종목은 포스팅도 이제 진행했을 때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다른 월급주에 비해서 시총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보율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유보율이 5,000%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뭐 1,000억짜리가 이제 유보가 이렇게 높은 경우는 정말 흔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월급주로 편입을 한 거고 그만큼 또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우량주들에 비해서 잘 버티고 있는 편이에요. 지수 내린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배당 잘 주고 배당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거 약간 잘못 나온 겁니다. 4.49. 4.49 잘못 나온 거 5% 정도 됩니다. 배당률. 그래서 괜찮은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돈 잘 벌고 있고 실적 20년에 비해서 21년에 더 잘 나왔고 그리고 22년에 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교육에서 또 얻어지는 그 지분법 이익률이 들어올 거고 메가스터디가 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가스터디의 어떤 그 메가 창투사가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투자 회사로 봐도 괜찮다. 또 약간 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업을 교육주로 보기보다는 조금 투자 회사로 보고 좀 그 투자로 얻어지는 어떤 이익들, 부동산 뭐 빌딩을 매입했다가 빌딩을 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하면은 단순히 교육주보다는 투자 회사로 보자 이렇게. 교육주긴 하지만 투자 투자 회사이면서 지주 회사로 보자. 그리고 뭐 좀 더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어떤 특정 재료가 나오면 한번 쭉 상승해 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좋고 저평가 상태고 그다음에 회사 우량하고 그다음 배당 잘 주고 그다음에 좀 끼가 있는 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월급주로 편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 달에 5월 달에 이제 메가스터디를 좀 더 담을 거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은 가격도 저렴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더 안 담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를 조금 더 담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 조금 이제 더 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더 담는 것보다는 신규 종목,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해가지고 배당률이 좀 더 높은 종목을, 신규 종목을 담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뭐 텔레그램으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 자,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제 리드코프를 버리고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제 저렴해 보인다고 바로 들어갔던 종목이죠. 좋은 가격에 매수가 됐던 것 같고, 현재는 한 7.9%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뭐 현대차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은 다 신규 매수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횡보를 하고 다시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재료는 이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바이오 그 투자했던 거에 이제 그 투자 회수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바이오 기업 투자 회수 기대감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약간 IPO가 좀 미뤄지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가 바이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 공시를 보면은 또 뭐 광고 회사에도 또 투자를 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사업을 뭐 잘하고 있는 바이오 투자, 뭐 2차 전지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에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기업이 뭔가 투자를 하고 약간 신사업을 지금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기대감이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은 꿈을 먹고 그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아까 메가스터디랑도 마찬가지로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사업도 계속해서 매년 영업이익이 몇백억씩 나오면서 현금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 기존 사업 잘하고 있고, 뭐 돈 잘 벌고 있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또 주주환원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5.6%니까 우리가 매수했던 기준으로는 한 6% 정도, 한 5.9% 정도 배당률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배당률 먹으면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알아서 주가 차익을 발생시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도 시총이 뭐 한 3천억 정도대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시총 상위주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뭐 현대차나 아니면 뭐 SK텔레콤이나 그런 것처럼. 하지만 매년 돈 잘 벌고 있고 탄탄한 기업이고, 뭐 유보율이 지금 한 2000% 정도 되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많고,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또 배당을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리드코프에서 실수했던 게 이제 대주주 지분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이제 들어갔던 게 실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마켓 코리안 들어가면서 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다 포함해서 한 이 회사의 지분을 8%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꽤 괜찮고 단단하고 탄탄하고 배당 잘 주고 그 다음에 모멘텀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좋은 기업이고 투자 지금 딱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또 한 달 만에 강의하면서 또 열심히 강의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류의 월급 주는 이런 류의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려갈수록 오히려 좋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오히려 약간 이제 적금식으로 또 담는다. 그리고 많이 빠지면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관점으로 좀 푸근하게, 그리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자잘한 강의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월급주 총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투자 월급주 같이 하면서 재미있게 좀 투자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급주 강의, 그리고 또 포스팅 블로그에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투자하고 같이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끝.